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 블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랩터스의 경기들과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의 경기를 보셨으면 이제 랩터스 팬분들은 패배에 익숙해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 대패를 비롯해서 1승 2패의 성적을 거둔 랩터스였는데요. 아무래도 이기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문제는 턴오버인데요. 경기당 턴오버가 22개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턴오버 레이시오는 21.7%로 리그 꼴찌였고요. 굉장히 제가 경기를 보면서도 허탈했던 것은 열심히 수비에서 잘 막아놓고 공격할 때 턴오버로 허무하게 공격권을 내주는 것입니다. 진짜 기대치가 딱 올라왔을 때 좋은 수비로 이제 공격으로 대갚아주자 이런 느낌일 때 턴오버로 분위기가 팍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부상 이슈가 랩터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퀴클리, RJ 베러, 브루스 브라운, 켈리 올리니 그리고 자코비 월터까지 모두 주전 선수 혹은 핵심 로테이션 멤버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극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티 반즈가 건재하다 하더라도 이를 받쳐줄 선수들 없이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 역시 있었는데요. 그레이디딕과 오차이 악바지 같은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라운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몫을 잘해주고 있는 조나단 모보와 자말 셰드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스카티 반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히 잘하는 선수고 다재다능한데 팀이 위기일 때 팍 스텝업 해가지고 승리를 따오는 그런 슈퍼스타의 느낌은 잘 안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는요. 가장 먼저 리뷰할 경기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의 개막전입니다. 말 그대로 스코시아뱅크 아레나를 침묵에 빠뜨린 충격패였습니다. 이번 30전차 대패는 역대 랩터스 개막전 최악의 패배라고 할 만하고요. 이렇게 크게 패배한 경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개의 어시스트에 턴오버는 무려 18개나 기록한 턴오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에게 68점이나 허용한 페인트존, 헐거웠던 수비 역시 그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렇게 랩터스가 못해준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울리 숑쉐가 NBA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존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의 수비 역시 큰 문제였는데요. 이날 상대의 야투 성공률은 58.6%에 3점슛 성공률은 46.7%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한 엠마누엘 퀴클리는 부상으로 전반전도 채 모두 뛰지 못하고 자리를 일찍 비웠습니다.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이라면 에이스가 나서서 활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스카티 반지 이날 9득점 6리바운드 어시스트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였던 에이스의 부진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개막의 설레임을 고민할 걱정거리로 바꿔둔 그런 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필라델피아 76서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지난 패배에서 랩터스는 빠르게 개선점을 찾으면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첫 디비전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산뜻하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수비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리바운드와 블락에 있어서 상대를 잘 제어한 것이 승리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상대가 엔비드와 폴 조지가 없는 상태였지만 역시 랩터스도 퀴클리, 베럿 등 많은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승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 이날은 27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2스틸로 본인의 진가를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스카티 반즈의 스탯을 보면 한 자릿수 득점을 한 그 다음 경기에는 평균 23.2득점으로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의 신스틸러는 제이미슨 배틀이었습니다. 14분 출장하면서 12득점이란 놀라운 효율을 보여줬고요. 4쿼터에만 10점을 넣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2연속 3점슛 플러스 엔드원으로 폭풍 9득점을 기록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칭찬할 거리가 많긴 했지만 26개로 어시스트보다도 많았던 턴오버는 꼭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투백으로 이어진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와의 경기 랩터스가 101대 112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백투백이었다고 하더라도 와이어 투 와이어로 패배한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고요. 막판 8점차까지 쫓아왔으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날의 패배 요인 역시도 턴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터스와 팀버울브즈 모두 2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랩터스는 20개로 상대보다 7개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고요. 이 턴오버야말로 리바운드와 슈팅 시도가 상대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매 경기 턴오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많이 불안한 게 이번 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이놈의 턴오버로 많은 승리를 날려버릴 것 같아 불안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날 데비온 미첼 괴상한 스탯을 만들었습니다. 0득점 8어시스트 0턴오버. 물론 랩터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턴오버가 없었던 것은 좋았지만 현재 주전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포인트 가드가 무득점을 했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패배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본인의 진가를 뽐낸 선수가 있었는데 그레이디 딕이었습니다. 29득점으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고요. 필드골과 3점슛 성공률 역시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디 딕이 좋은 성장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RJ 베럿이 되었던 브루스 브라운이 되었던 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주전의 한 자리는 그레이디 딕이 꿰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로 리뷰할 선수는 오차이 약바지입니다. RJ 베럿의 결장으로 주전 라인업에 다시 한번 행운의 찬스를 얻게 되었는데요. 끈질긴 수비와 적극적인 리머택으로 이번에는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차이 약바지이지만 3점슛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3점슛만 개선할 수 있다면 오지 아누노비의 뒤를 잇는 3&D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3경기를 보면 3점슛 시도 자체가 많지가 좀 않았습니다. 이게 본인이 3점을 좀 꺼려하는 것인지 팀 육성 차원에서 자제를 시키는 것인지는 앞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말 쉐드 현재 퀵클리의 부상으로 백업 포인트 가드로 승격된 상황인데요. 2라운더 신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아쉬운 모습을 제가 좀 이야기하자면 3점 성공률과 턴오버 관리인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76서스와의 경기에 있었던 7턴오버는 앞으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엠마누엘 퀵클리의 부상으로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을 법했는데 자말 쉐드가 잘해주면서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모보 짧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입의 선수는 굉장히 운동력 기반으로 BQ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나단 모보는 특이하게 어시스트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핸들러스의 재능은 완전히 좋은데 다만 3점슛 능력은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전무한 수준이라 그것 역시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보면 꼭 닮았다는 건 아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벤 시몬스처럼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 조나단 모보의 모습은 3점슛 능력이 없는 초창기의 시약함에 약간의 리딩 능력을 갖춘 모습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일단 모보 선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놀랬던 거는 드래프트 당시에는 라즈 리드 같은 선수가 컴패리슨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런 선수들과 실제 플레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일단 랩터스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개막 첫 주부터 5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코트를 밟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핵심 선수인 터라 굉장히 지난 시즌에 이어서 랩터스는 부상 불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도가 1월 10일로 계약 보장 전환일을 랩터스와 변경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브루노 페르난도 아직까지는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즉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켈리 올리닉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도 브루노 페르난도의 계약은 비보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없이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덴버 너게츠, 샬럿 호네츠, 레이커스와 킹스를 만나게 되는 랩터스이고요. 레이커스와 킹스의 경기는 백투백입니다. 강한 상대들이 많지만 홈 이점을 잘 살린다면 그래도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시각으로 11월 2일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는 빈스 카터의 영구 결번식이 열리게 됩니다. 카일 라우리가 첫 영구 결번자가 아닌 것이 저도 몹시 아쉽지만 어쨌거나 역사적인 날입니다. 물론 상대들이 쉬운 상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5할 혹은 5할 언저리의 성적을 찍어주면서 팀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야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좀 홈의 이점을 잘 살려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